별 볼 일 있는 녀석들,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친구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하랑이. 하랑이 목소리 또 안 들리네. 아, 들린다. 좀 가까이 크게 얘기해. 음, 조금 들렸었는데, 하랑이. 지금 안 들려, 다시. 세진이부터 얘기해. 나는 은림이 누나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여러 가지 알바들을 계속 하면서도 버텨내고 자기가 가겠다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 꿈도 접지 않고 많은 사장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살아온 용기가 기억에 남아서 난 은림이 누나가 기억에 남아. 호연아 대답할 수 있어? 응? 질문이 뭐야? 이 책에 나오는 네 명의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나는 강우 아이라는 그 주인공이 인상 깊고, 왜냐면은 강우가 처음에는 겉멋에 그 알바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겉멋에 찌들어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알바하는 크루 크루라고 해야 되나? 크루를 만나서 이제 그런 신경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난 제일 인상 깊었어. 하랑이. 어, 아, 나는 엘리미 누나의 그 이야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왜냐면, 되게 성격도 되게 당차고, 그리고, 여기 여러 다양한 사장들에 맞서 싸워서 그런 정의롭고 용감한 모습이 되게 멋져서 나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여기서 저도 역시 은님이라는 인물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귀한 어떤 그런 인물인데, 어떤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당당한 그런 마음들, 불의에 맞서 싸우는 마음 등등 아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참 대단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주인공 강우는 그 오리발 사장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그 오리발 사장이 그 굉장히 악독 사장 3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강우는 그래도 계속 남아서 일을 하잖아, 끝까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리발한테 잘리는데 너였더라면 끝까지 계속 버티고 알바를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어, 강우보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못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 하랑이. 나라면 돈만 꼬박꼬박 주고 시급도 충분하다면 그 알바를 계속 이어나갈 거지만 시급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게 시급을 제때제때 주지 않으면 바로 박차고 나올 거야. 신고하고. 호연이. 나도 마찬가지로 음, 내가 여기서 일할 자신 있다, 여기서 일하기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면은 계속 일을 하는데, 만약에 너무 못살게 군다 그러면은 나는 못하고 그냥 나왔을 것 같아. 나였더라면, 알바를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 왜냐면, 뭐, 잘해주지도 않고, 계속 부려만 먹는데, 알바를 해봤자, 알바로 얻는 돈도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지? 다른 일로 성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는 알바는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뭐 강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를 사야겠다라는 그 돈을 모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비록 부당은 하지만 어쨌든 익숙해진 일이고, 그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아직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 계속 남아서, 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고할 거다 그랬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차곡차곡 증거를 잘 챙겨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돈을 다 모아서 그만두는 순간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 뭐지? 그 강우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오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강우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서 쓰러지는데 그 사건 뒤로 아무 이야기 없이 갑자기 10월이 지나고 11월 3일이 오는데 너는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 하랑이. 아무래도, 어, 조금, 좀, 좀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생각 없는 그런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음, 얘기를 좀, 진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 호연이. 잘 모르겠는데. 나는, 뒤에 보면 을님이 누나가 그 배달을 하다가, 튀어서 죽어서 이 아이들이 되게, 당황해 했고 되게 울컥했는데,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을님이 누나 때문에 뭔가,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지내기로 해서, 한동안 친구들끼리 못 만나고 지낸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지금 세진이가 말한 부분이 책 231쪽 부분이고 232쪽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꿈이라는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두범이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 울음기도 섞여 있었다. 뭐라고 강우는 깜짝 놀라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쳤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뭐 세진이도 이야기를 했듯이 음, 그 은님이 누나가 뭐야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로 이렇게 죽는 그러한 부분들 장례식장에 이제 다녀온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그 은님이 누나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세진이가 역시 말하는 대로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얼빠져 지내는 어떤 그런 공백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랑이. 음. 혹시 너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볼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알바를 해볼 그, 그 계획이 있으면, 어떤 돈을 받고 어떤 거를 하고 싶어? 세진이. 나는, 내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좀 알바보다는 이제, 농구장에 가면은, 이제, 마핑보이 있잖아. 그 땀 닦아주는, 그, 코트에 있는 땀. 그래서 나는, 돈은 조금 받아도 되니까, 농구 경기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농구 코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핑보이가 돼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호연이. 나는 그 꿈이 의사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고등학생 지나면 바로 독립할 거라서 일단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편의점 야간 그 수당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야간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이야. 나도 아르바이트를 한번 일찍 독립하고 싶어서 할 건데,
나는 좀 편의점이나 그냥 주변에 간단하게 너무 멀지 않는 가까이에 있는 곳에 있는 PC방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뭐 가까워서 이동이 따로 필요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뭐 돈을 벌면은 그냥 간식 같은 거 사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그거를 사서 해보고 싶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저수력의 불만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한 거는 오로지 그 과외 알바밖에 못 해봤고, 뭐 다른 여타의 친구들처럼 많은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못 해본 것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조금 이렇게 컴플렉스 비슷하게 느끼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많은 사회적 경험을 했던, 많은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들이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과외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셌지. 그러니까는 보통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는 뭐 시간당 뭐 10,000원 받는다라면 과외 아르바이트 하면 그거에 한 5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남들 5시간 일할 그 과외하면 1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해서 뭐 생각해보면 좋은 거 낼 수 있는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 그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것들 이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아주 이렇게 모순되게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되는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 때는 그냥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일, 뭐 공부가 되었던 친구랑 노는 게 되었건 뭐 스포츠를 배우고 뭐 즐기는 게 되었던 그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직업 얻으면 돈 열심히 벌 거니까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있으면 부모님 말 도와줄 수 있다면 부모님 경제 형편이 된다라면 부모님 도움 받아서 그냥 잘 살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뭐 갚던지 뭐 하던지 그러면 되니까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편이어서 제 안에 사실은 좀 이렇게 모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형편상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친구들에게 알바하지 말고 뭐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삶을 살아라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이렇게 나쁜 얘기고 가혹한 얘기고 형편이 만약 된다라면 그 여건이 그렇게 된다라면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 학교 공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없는 이른바 사회의 그 쓴맛, 뭐 돈의 가치, 뭐 사회에 굴러가는 구조 이런 걸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제가 뭐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뭐 마음 먹으면 나가서 무슨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그 뭐지?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거나 뭐 대리운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그리고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너희들이 이 책에서 강후였다면 여기에서 여기 사장들이 얘 알바생들을 되게 떼어먹잖아.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데 만약 너희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소연이.
잠깐만, 질문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사장이 여기 강호랑 주먹이 이 책의 주인공과 친구들을 떼어먹잖아. 떼어먹으려고 하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너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 같아? 잠깐, 조금만 시간을. 세진이, 나는, 음, 나도 근데 을림이 누나처럼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좀 몇 명의 친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명의 친구를 좀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단체로 을림이 누나처럼 몰려와서 좀 혼내줄 것 같아. 어, 나라면 일단 아무래도 내가 나서서 해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영업방해나 그런 걸로 고소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거기서 내가 또 만약 재판서에 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결한다기보다 일단 증거를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어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지금은 불법이 되었지만 이때는 괜찮았으니까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내가 여기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다라는 그런 거를 법률 같은 걸 잘 찾아봐가지고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만약 여기에서는 되게 나게 됐는데 이 사장이랑 주인공 일행들이랑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신고를 당하면 서로 때렸으니까 쌍방과실로 내가 오히려 뭐 형편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나라면 그냥 신고를 했을 것 같아. 증거를 모아서. 호연이 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요? 네, 뭐 지금 뭐 하랑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동관청이라던가 뭐 경찰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で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증거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 확보 관련해서 그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런 몰래 듣는 건 이건 불법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음하는 그것들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자기가 늘 기록을 해 놓는다던가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녹음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쓰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뭐야? 호연이? 알바, 그 알바가 뭐야? 네가 생각하는 알바의 정의가 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도와줄 사람? 사업을 도와줄 사람? 하랑이가 생각하는 알바는 뭐야? 아르바이트는 뭐야? 비정규직 아니에요? 그냥 음,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다. 세진이가 생각하는 알바란? 음, 제가 생각한 알바요. 그냥 그 편의점 같은 데에서 음, 그냥, 청소년들이 돈 벌려고 음. 일하는 거. 자,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그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본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의 본업이 있어. 그런데 부수적인 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본업이야.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걸 더한다. 그럼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직장인이 자기 회사에 다녀.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대리운전을 해. 그럼 대리운전 알바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직장 안 다녀.
대리운전만 해. 그럼 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야. 그건 뭘로 하는 거야? 본업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의 개념은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전업주부면 가정주부가 전업이야. 근데 잠깐 시간을 내서 뭐 일을 해. 그러면 그건 아르바이트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일이 본업이 되면 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지.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체는 그렇고 이 책은 특별히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뭐 성인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들 뭐 청소년 노동자하고 좀 다른 뭐 아르바이트도 노동자니까 뭐 크게 보면 그 아예 청소년 노동자도 있고 청소년 노동자들이 그 겪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호연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우라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해야 되지? 숯불 하는 일을 들키기 싫어서 겉멋에 찌들어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신경의 변화가 와서 살아간 그 내용의 질문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세진이 나 다시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그 가, 강우라는 주인공이 그 숯불 하는 일을 만약에 들키기 싫어가지고 이제 겉멋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알바하는 크루에 들어가서 신경 변화를 느끼고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그 신경의 변화에 대한 질문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자, 강우가 마음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강우의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강우가, 마음가짐을 잘 바꾼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작은 곳에서 계속 알바를 하고 있으면 숯불하는 일이니까, 연기도 많이 나서 몸에도 해로울 수 있고, 따지고 보면 돈도 4천 원? 이 정도밖에 못 받는데, 하루에 막 10시간씩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버릴 바에는 생각을 바꾼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사랑이 나는 세희처럼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뭐 가정 환경부터 보면 되게 뭐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약간 옛날 사고방식이 있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야. 그리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릴 적에 되게 외롭고 그리고 풍족한 가정 환경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 조금씩 여기 책에서 또 나왔는데 조금씩 그 자신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보여가지고 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시 그게 이 생각으로 고쳐진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뭐 여기 책에서 보면 뒤에도 비슷한 그걸 보니까 나는 뭐 좋긴 하지만 그거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알바를 하는데 뭐 알바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몸에도 고생이 많은데 남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이 불안정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편하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바꾸고 하면 정신력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주인공이 잠깐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제 얘기도 할 겸 해서 같이 잠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54쪽 보겠습니다. 책 254쪽에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살폈다. 이게 어디 나오지?
마지막 문장. 호연이가 읽어볼까? 254 제일 마지막 문장.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살폈다. 잠깐만요. 254쪽. 제일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 어,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살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살폈다. 어둠이 짙게 펼쳐진 앞길에 비가 내리고 바람마저 몰아쳤다. 게다가 몸은 점점 무거워져 땅밑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강호는 아굽니를 악물고서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어 고개를 바로 세운 다음 월계교차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었다.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시야를 가렸다. 거친 맞바람이 가슴팍을 오악스레 밀쳐냈다. 하지만 강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걸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강우라는 인물의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니면 뭐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호연이가 얘기했듯이 강우가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그냥 강아지 사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또는 자기가 그렇게 숫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뭐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친구들, 그러면 특히 은님이 누나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성숙하게 된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뭐 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자, 지금 우리 호연이가 읽은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뭔가, 뭘 의미하는가, 뭘 표현하고 있는가? 호연이 지금 읽은 부분이 뭘 뜻하고 있어? 그 심경의 변화가 오는 장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 들어왔다는 거야? 어, 잠깐만요. 그 심경이 뭐냐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지금 강우의 마음이. 사랑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래? 그게 네.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이 이야기 스토리 제일 끝에 작가의 말 바로 앞에 254쪽, 255쪽. 세진이. 마지막 이 강우의 마음가짐이요. 음. 마지막에 나타난 아까 좀 조그맣고 호연이가 읽어준 그 부분에가 나타나는 바가 뭐냐고. 작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냐고. 그런 세상에 맞서 싸우는 용기? 음. 호연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어, 음. 사랑이. 아무래도 여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버텨낸, 뭐, 그거를 계속 해치고 나아가는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여기서 어둠이 짙게 펼쳐진 앞길에 두 가지 의미에서 진짜 강우가 간 길이 친구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는데 어두운 거야. 진짜로 비바람이 몰아친 거야. 진짜로 몸이 너무 뭐한 거야? 무거운 거야. 진짜로. 육체적이고 날씨가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은 날씨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이, 인생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인생의 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막 닥쳐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왜 이따위냐? 라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어금니를 악물고서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걸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려움에 맞서 내가 뭐 하겠다? 그걸 헤쳐나가겠다. 그걸 내가 이겨내겠다는 어떤 그런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세진이나 하랑이나 호연이는 사실은 뭐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는다는 것, 우리가 동화를 읽는다는 것,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바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거지. 물론 나중에 이런 일을 직접 겪게 되면 너무나 차이가 있겠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고 겪는 것과
전혀 모르고 겪는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갖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강우라는 아이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뭐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삐뚤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만 세력, 저항 세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굳건히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자기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그 은림이 누나의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영향의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다행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호연이. 힌디 더 질문 만들어 놨었는데, 만든 종이를 학교에 두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연이 수고했습니다. 아,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 혹시 알아? 네. 네, 네. 음, 윤동주 서시 혹시 외워? 아니, 아, 외우진 그, 않아? 네, 외우려고 노력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외우려고 학교에서, 노력했어? 학교에서 들어만 교장 봤어요. 선생님이 어, 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외우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만점 못 받아, 상 못 받았는데, 그래. 자, 우리 세진이가 한번 윤동주의 서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갑자기 쌤이 서시 얘기를 왜 꺼냈을까? 어, 이 글과 뭐, 관련되어, 이 네, 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화서? 강우의 감정과 비슷해서. 호연이, 뭐? 이 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관련이 있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근데 무슨 내용 관련이냐고. 자꾸 빙빙 돌지 말고, 직격을 하라, 직격을. 세진이, 뭐랑 관련이 있는데? 강우가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결심했던 그 세상을 헤쳐나가겠다는 음, 마음가짐과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그 서시에서의 음, 그 표현들이 뭔가 감정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리에 힘을 줘 똑바로 걸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물론 서시의 맥락과는 달라. 서시는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래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가 지고지순한 어떤 그런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여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방점이 고난에 맞서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는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렬한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두 부분이 또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야.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 아니라 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이야. 자, 하랑이 왜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지은 것 같아? 어, 뒤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별 볼 일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다 음, 하는 것 같은데. 음. 자, 호연이는 왜 제목을 별 볼 일 있는 녀석이라 줬다고 생각해? 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세진이. 이 학생들이 그 고등학생들인데 알바를 하니까 이런 작은 아이들도 이런 알바를 하는 쓸데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 이제에서 고등학생들을 막 무시하고 그 알바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주는데 이 친구들도 어 알바라는 일을 하는 쓸데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 자, 맞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 말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잖아. 밤하늘에 별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이라고. 왜? 음, 여유가 있어. 학교 끝나고 야간에 알바하니까 알바 끝나고 얘들 11시에 모여갖고 저기 잠깐 놀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서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의미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일한다는 거야. 밤에 일한다는 거. 그런 의미도 깔려 있고, 그런 말장난도 깔려 있고,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사실은 그 청소년 알바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이, 아이고, 저것들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응? 일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치나 간다고, 뭐 편의점 알바 한다고 약간 뭐 하는 깔보는 듯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협박하잖아. 너네 이 더운 여름에, 이 추운 겨울에, 뭐야, 생고생 안 하려면, 뭐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뭐 화이트 칼라 층 돼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아니면 온풍기 냉난방 잘 되는 사무실에 앉아서 너 그 일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온몸으로 이 추위 더위를 다 느껴가면서 생고생 할 거냐. 어? 아니 네가 지금 숯불 가려갖고 남들 저기 하는데 그거 숯한데 해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네가 거기 뭐야? 앉아가지고 소불고기 그냥 소고기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 어? 결국 그 두 차이가 뭐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너네가 자주 듣는 얘기 아니야? 처음 네. 듣는 얘기야? 어? 아니요. 처음, 아, 저희 부모님은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러시죠. 부모님 공부 못해야 되는데. 그래서 숯불 갈래? 네. 숯 제공하래? 아유, 훌륭하신 부모님이시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념들, 이런 데서,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친구들은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인 거야. 그 기준에 따르면. 근데 작가는 그렇지 않다. 이 친구들이 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210쪽 보겠습니다. 자, 책 210쪽에 보면 은림이 누나가 한 말이 나옵니다. 여섯째 줄. 자, 세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210쪽이요. 210쪽, 여섯째 줄. 위에서.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미국 청소년들은 90% 가까이 알바를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번다잖아. 어떤 이유로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아. 밥벌레가 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지. 그러나 정당한 급료를 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에서 지금 보면 어떤 이유로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아. 밥벌레가 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지. 라고, 이른바 청소년 알바, 청소년 노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청소년 알바가 장려되려면, 아, 그 바람직하게 되려면 그런 청소년 알바를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청소년 알바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도 않고 있다. 그 문제를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까발리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던,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뭐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하건, 아니면 자기가 그 사회에 대한 경험, 체험, 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건 어떤 이유든지 이 책에서는 지금 청소년 알바 노동을 하는 것들이 뭐하다?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여러분들이 논술입니다. 논술. 찬반 논술. 그래서 찬반 논술은 커다랗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술은 원래 이제 뭐야?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글이지. 설득하는 글이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서론에서 하는 일은 뭐? 문제 제기야, 문제 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주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장려해야 하는가? 장려해야 되는 건 어쨌든 뭐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그 뭐야? 이왕이면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장려할 게 아니라 뭐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그럼 서로 이런 문제가 왜 제기되냐라는 얘기.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라는 얘기.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뭐 등등 이런 것들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서론에서 써야 될 일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펼치고 주장,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즉, 주장은 둘 중에 하나지. 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해서 찬성한다. 장려한다고 생각한다. 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말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한다. 여러분이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돼. 그러고 나서 찬성을 하면 왜 찬성하는가? 반대를 하면 왜 반대하는가? 근거를 몇 가지 정도? 보통 세 세 가지 가지. 정도. 근데 그 세 가지 뭐다 아니라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나가야 되겠지. 첫째,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에 대해서 쭉 증명하고. 둘째, 뭐뭐이기 때문이라도 쭉 증명하고. 셋째, 뭐뭐이기 때문에 쭉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결론. 결론이 아니구나. 반론. 자, 반론은 상대방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하는 활동. 자, 여러분이 만약에 찬성측이야. 그럼 찬성측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이 좋다고 세 가지 정도를 들어서 이렇게 뭐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반론은 반대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뭐라고 반론할지를 예상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말이 왜 뭐했는지 틀렸는지 상대방 말이 왜 틀렸는지 또는 그 상대방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걸 제기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반론한다 얘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비유하기를 본론은 여러분이 공격수가 되어서 상대방 골대에다가 슛을 차는 거야. 슛 3번. 상대방 골대에 향해서 3번 슈팅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3점을 얻을 수 있게 3점을. 반론은 여러분이 공격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골키퍼가 되어서 상대방 공격수가 슛을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한 번. 그럼 여러분이 그걸 뭐 해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못 막으면 점수를 잃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막아야 돼. 내 골키퍼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쓴 논술은 3대 0이 되게 3대 0. 내가 공격 3번 해서 점수를 3골 얻고 내가 수비 한 번 해서 그걸 뭐하고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반론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결론, 최종 결론에서 여기 본론에서 제시한 핵심 근거를 종합 정리. 핵심 근거만 다시 한번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부분들.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찬성치였다. 그러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과 관련돼서 우리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사람들에게 제안, 촉구하는 것들. 아니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과 관련되어서 노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고 명언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노동에 관련되어서 멋진 말이 나와. 그러면서 여러분 글과 관련 있는 멋진 말로 마무리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상 깊은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반대측이다. 그럼 반대측도 똑같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관련돼서 하지 않으면 좋을 어떤 그런 일들.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하면
돼서 여러분들 어쨌든 서론, 본론, 반론, 최종 결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은 보통 한 문단, 본론이 최소한 세 문단 이상을 쓰겠지. 그 다음에 반론 한 문단, 최종 결론 한 문단. 그래서 전체적 글 구성이 하나, 넷, 다섯, 여섯 파트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사실은 본론이 이렇게 한 문단 갖고 달 일이 아니지. 증명하고 막 하다 보면 본론이 아주 길어지겠지. 그래서 그래서 보통 온고지로 보면 서론이 온고지 한두 장, 본론이 온고지 한 여섯 장, 여섯, 일곱 장 정도 쓰고, 반론이 온고지 한 장, 한 장에서 한 장 반, 한두 장, 결론이 온고지 한두 장. 그 전체적으로 온고지 한 10장 정도 내외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요 다음 주 글쓰기 관련해서 쌤이 설명을 쭉 먼저 했는데, 질문. 선생님, 호연이. 저 반론을 글 안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반론도 당연히 글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놓고서 네가 반론은 보통 뭐 너가 찬성이야 반대야 일단 하나 정해봐. 호연이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요. 찬성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 반대 측에서는 그럼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에 반대하는 사람도 왜 반대할 것 같아 호연아? 노동법? 뭐라고? 노동법.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해서 네가 지금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를 네가 증명해 보이면 돼. 법정을 찾아갖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거나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거 별로 큰일 아니야.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위배해봤자 그 벌금 좀 내면 돼. 까지 그 아르바이트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벌금 내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거를 네가 뭐 한다는 거야? 요 상대방의 말 자체가 틀렸거나 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기서 쭉 증명하는 거. 이걸 보고 반론이라고 그래. 됐니, 오연아? 네. 또 질문. 다른 사람 질문 없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러한 찬반 논술을 쓰면 되고, 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한 논리가 이 책에 있는 거고, 또 이 책에 보면 반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그거 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하면 안 되지 라고 여겨지는 강력한 근거가 이 책 안에 있지 사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면 어려움, 위험 뭐 이런 것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야?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논술 많이 써놨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면 거기 그거 관련된 데이터도 많고 뭐 근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서 그걸 뺏기라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의 논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38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하랑 읽겠습니다. 카드로 받으면 장사 꽝이에요. 대기업인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알아요? 그놈들 순 날조선놈이에요. 나 같은 서민이 먹고 살겠다고 이 생고생을 하는데도 0.1%도 안 낮춰주는 게 바로 그놈들이에요.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나쁜 새끼들. 각퇴. 하랑이 왜 이렇게 욕을 못해? 찰지게 딱 해야지. 나쁜 시기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멈칫거려? 하랑아. 욕하는 게 힘들어? 아니요.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호연아? 못 찾아가지고. 응? 못 찾았다고? 네. 38쪽이고 들었잖아. 세진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그 오리발. 사장님이 하는 말이야. 누굴 향해서? 뭐지? 그 직원들. 직원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욕을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욕을 그 누구한테 담당 누굴 욕하는 아주머니. 어? 아니 담당 누굴 아주머니. 욕하는 거야? 누굴 욕하는 거냐고. 카드 회사. 카드 회사를 욕하는 대기업 카드 회사를 욕하는 거야. 우리가 뭐 LG 카드니 삼성 카드니 뭐 이런 카드 회사들 있잖아. 뭐 BC 카드니 이런 카드 회사들 욕하고 있는 거야.
자, 왜 그런 걸, 왜 이런 데를 욕하는 거야? 사랑이? 왜냐면 거기에서 자꾸 돈을 떼가니까 자기가 실제로 받는 돈은 적어서. 음,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가더라는 얘기. 그래서 아니 이게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일하는데 카드 수수료로 날린다는 거야. 또는 사실은 또 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카드 수수료 못지않게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임대료. 건물을 빌려가지고 보통 자기 건물에서 하면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건물 빌려서 하면 월세로만 뭐 한 200, 3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번 돈, 하루에 뭐 이렇게 한 10만 원씩은 자기가 뭐해? 월세로 이렇게 매일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가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집주인들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건물주들, 임대인, 건물주들을 또 이렇게 뭐해? 비난하는 어떤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장이 이러한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까 오리발 사장인가 뭐 이런 사장이, 이렇게 대기업 사장이 자기를 착취한다. 어? 내 등골을 다 빼먹는다. 이 카드회사 사장이. 라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전 그럴 만하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어? 그럴 만하다. 네. 어, 그- 그럴 화랑이. 수도 있겠지만, 음, 자기는 아르바이트생을 월급을 떼먹으면서, 음, 그리고 심지어는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놓고는, 수수료를 떼먹는다고, 그거는, 어, 똑같은 거, 자기 욕하는 거 같은데. 어. 호연이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는데. 자, 40쪽도 보겠습니다. 86쪽이요? 40쪽. 첫째 줄. 하랑 읽어보겠습니다. 주방 창문을 통해 누군가 불만을 내뱉는 소리가 타고 나왔다. 어이, 당신 난쟁이, 이거 좀 빨리빨리 해. 우린 좀 쉴 테니. 가늘게 찌르는 목소리를 보아 주방장 아줌마가 분명했다. 사장이 없을 때는 디자인 행세를 똑부러지게 하는 청바지만 아줌마였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게 사장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아 보였다. 그의 나이를 숨기려고 그런 거지 화장이 눈에 쳤다. 자, 여기서는 당진이 바로 그 장애인 아주머니지. 근데 그 장애인 아주머니에게 이 뭐야 직원들이 또 뭐 하는 거야? 일을 시키는. 일을 더 부려먹고 자기들이 할 일을 그 장애인 아주머니에게 더 떠넘기는 거지. 자, 선생님이 지금 왜 아까 요 그 사장이 카드 회사를 욕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직원이 당진 아주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 호연이. 자, 혹시 여러분들 먹이사슬 알아? 먹이사슬? 네. 먹이사슬이 뭐야? 그 서로 먹히고 먹히는 관계를 먹고 사슬적. 먹히는 관계. 지금 보면 카드 회사나 건물주가 자영업자를 못 살게 군대. 이 자영업자가 다시 누구를? 이 사장이 다시 누구를? 직원을 못 살게 굴 때. 이 직원이 다시 누구를? 그 중에서 약한 후임 또는 장애인 직원을 또 뭐 하는 거야? 또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마치 먹이 사슬처럼 약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뭐해? 못되게 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들. 또는
대기업 회장이 이럴 거 아니야. 뭐라고? 니는 안 그래? 어? 너도 네가 지금 나 카드 회사인 나를 비난하는데 너도 어떻게든 너도 직원들 일 시켜먹고 부려먹고 너도 빼먹으려고 그러잖아. 네 이익대로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사장도 그럴 거 아니야. 그 직원들한테. 너는 안 그래. 너도 너 일하기 싫은 거 그 장애인한테 너도 떠넘기잖아. 어? 너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과연 그러면 그게 맞냐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냐라는 얘기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상 만사 이게 다 그런 거야. 사람들 다 똑같아. 어? 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하나 더 보자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요 사장이 옛날에는 뭐 개구리 시절 뭐 잊어버렸다 뭐 이런. 아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래? 그, 211조. 음, 자, 211쪽에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아홉째 줄. 누나 저 오리발. 그거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자. 211쪽 아홉째 줄. 제가 읽을까요? 아, 누나, 저 오리발 예전에 죽도록 고생해서 지금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는데 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든 건 몰라주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개구리 치매 이론 몰라? 개구리 치매 이론? 강호 보라 두보미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다들 건너뛰어서 그 밑에 개구리는.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는 거야. 졸부들의 특징이지. 사실은 종업원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건데 종업원을 한 식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돈을 떼어간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게다가 자기가 힘들게 일었던 시절을 까맣게 잊고 종업원을 더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장들이 많아. 며느리 적에 구박받은 시어머니가 나중에 제 며느리 구박을 몇 배나 더 심하게 한다잖아. 일종의 보상심리이지. 어, 보라,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업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다. 그래서 종업원들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197쪽 보겠습니다. 그 앞에 197쪽. 거의 첫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호연이. 아, 요즘 것들은 얼마나 일을 못하니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 여우 새끼처럼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일을 덜 하려고 잔대가리나 굴려대고 말이야. 글쎄 요즘 것들은 그렇다니까. 그래놓고 금리가 좋네 어떤 애 뒤에서 깽깽대잖아 참나.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 일을 시켜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이런 불경기에 지들이 어디 가서 울자리를 구해. 고마움도 모르는 싹수 없는 것들. 거기까지. 그 사장님들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들 덕분에 너희들이 먹고 산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과연 누구 얘기가 옳으냐라는 거지. 사장의 입장에서, 그 직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장도 직원이었을 때는 사장한테 불만을 가졌을 텐데, 사장이 되고 나니, 그거 뭐 나몰라라 한다. 그게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부분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선생님도 학생이었을 때,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숙제 좀 조금만 내주세요. 맨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야, 하면서 막 숙제도 많이 내고 막, 수업도 길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인 건가.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막 잔뜩 지금 늘어놓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거의 끝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에는 근데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반대의 모습들, 반대의 자리들도 역시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뭐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겠지. 어쨌든 또 책이 225쪽에 보면 엄마 아버지 말대로 정말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 걸까?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걸까? 과거에는 이게 통했었어.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른바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10명 중에
3명이나 4명만 대학을 갔어. 그 대학 나오면 그래서 무조건 다 취직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대학을 가, 요즘에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선생님 때는 한참 그 성장하는 시기였어. 회사가 많이 생겨났어. 그래서 웬만한 대학 나와도 다 취직이 됐어. 근데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고 지금 어쩌면 이렇게 쇠퇴하거나 이런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투자하는 돈이 대학 다니는데 공짜 다니는 게 아니잖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 과연 그 대학에 투자한 돈을 제대로 과연 뽑아낼 수 있는 건가? 대학이 과연 길인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 근데 또 대학 안 다니까 요즘 어떻게? 대학원까지 가. 석사하고 박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길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잘못된 얘기라고 뭐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잘못된 얘기만 그럴까? 그 이야기는 사실은 현재 사회에 잘못된 건 아닌 건 그게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지.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소명수를 해야 된다고. 알바하는 이유가. 왜?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옳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현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또 여기 보면 무슨 뭐 아줌마 뭐 일하는데 막 사장님들이 가갖고 막 손잡아 당기고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막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현실이 뭐라는 얘기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진짜 있어?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는 음식점에 일하는 분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또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들과는 또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 다음 주에는 논술 쓸 거고 주제가 뭐라고?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장려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논술 쓰고 다음 주에 논술 쓴 거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호연이를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호연이하고 선생님이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해본 아주 이렇게 손꼽히는 날 같아. 이제 호연아, 이런 손 안 꼽아도 되게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라. 얼마나 좋아. 어? 네. 선생님이, 호연이 오래 살게 안 해줘서 너무 좋아. 맨날 쌤이 호연이 오래 살라고 맨날 욕했잖아, 그동안. 근데 이제 더 이상 쌤이 호연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싶지 않아. 호연아. 알았어? 네. 아,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